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박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요건을 좀 갖추고 있는 게 일단 품절주입니다. 적은 물량으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적은 돈으로도 주가가 강력한 슈팅을 보여준다. 그래서 최근에 연속적으로 이제 분기상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다. 작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매출이 거의 2배 뛰었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한 것도 모자라서 역대급 이익을 발표했죠. 이런 식으로 무너졌다가 바닥 따지기를 하고 어떻게 됐죠? 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올려주고 횡보시켜주다가 돌파하면서 지금 쏘아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인생 주식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인생 주식,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 매매와 돌파 매매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매매법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확립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제가 선정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많이 숙달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거나 혹은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을 중간중간 이제 좀 언급을 해드리면서 차트가 이런 데서 이제 타점이 이렇게 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차트 보는 법도 중간중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지역난방공사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3월 21일 날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때쯤 소개해드렸죠. 근데 좀 일찍 소개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소개해드리고 나서 차트를 제대로 만들기 전에 그냥 이거는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 그냥 선제적으로 약간 선침해 관점을 알려드린 거고요. 정석대로 한다라고 하면 지역난방공사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점을 이렇게 올리면서 같은 고점에 이렇게 수렴 패턴을 보이다가 여기 돌파하는, 오늘 돌파해줬거든요. 원래 정석대로라면 매수 타점은 오늘 같은 날이 되는 게 맞습니다. 혹은 뭐 내일 시가나 이렇게 이제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정석적인 돌파 매매 혹은 추세 매매의 추세 타점이에요. 저의 기법상. 근데 이 종목은 재무상으로도 그렇고 성장성이 지금 뭐 3월 말에 사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면 이제 선침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 53,500원 여기서 사는 게 말이 돼? 이때 소개해줬으면 이때 뭐 38,000원에 사는 건데 이런 분들도 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때 사면요 뭐 이렇게 하다가 질질 끌다가 이렇게 시간 걸리다가 뭐 이렇게 됐다 또 막 더 끌리다가 갈 수도 있는 거라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뭐 확정적으로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알려드리긴 했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 라인 때 있죠. 여기 이제 지지라인 돌파를 해주면서 본격적으로 지역난방공사는 오늘을 기점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더 그 실력이 있고 이 매매법, 추세 매매나 돌파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력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오늘 같은 날 혹은 내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파를 확인된 이후에 투자를 진행해가지고 트레이딩이나 혹은 단기 수익 매매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제 매매법 상으로는 오히려 오늘이 이제 매매를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이제 기관들의 주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외인들 주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공사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좀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말에 이제 영상 보셨으면은 아마 지금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수익 나오고 계실 것 같아요. 추가 급등 계속 노려보시고, 그리고 이제 PSK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일찍 소개해드렸습니다. 5월 29일 날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PSK도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투자를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9일 날 사실 돌파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돌파 조만간 나오겠네 싶어서 소개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고점 두드리다가 여기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돌파를 올린 거를 완벽하게 이제 확인시켜주는 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PSK는 저는 이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P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29일 날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때는 아직 돌파가 나오기 전이에요. 5월 29일 이때는. 그죠? 그냥 이 차트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요 고점 여기를 돌파를 못했잖아요. 돌파를 한 거는 6월달 들어서 돌파가 나왔다. 그래서 6월 들어서 추세 매매나 돌파 매매 타점을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6월 지나서 딱 어제나 오늘 정도가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주도 물론 외인도 들어오긴 했지만 기관주도로 이제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PSK는 좀 더 제대로 이제 주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5월 29일 날 매수해가지고 이제 공략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크게는 아니어도 적당히 수익이 나오고 계실 겁니다. 대략 뭐 10%? 한 15% 정도 수익이 나오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작이다 상승이.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난방공사나 PSK는 오히려 추세 매매나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매수 타점이에요. 기존에 선침해했던 분들은 뭐 40% 15% 수익 중이지만 지금 일찍 수익 실현을 하는 수익을 덜 먹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JNTC 같은 경우에 제가 소개해드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JNTC 같은 경우에 제가 소개해드린 지가 작년 12월 중순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JNTC는 요때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조정이 나오다가 이건 뭐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모르는데 어차피 이제 추세 들어 올리면서 오를 종목이랑 4월 달에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셨을 것 같고 대략 12,500원 근처에서 사셨다면 지금 25,000원이니까 뭐 100%는 지금 올랐죠. 아마 주가 지금 2배는 먹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이제 그 내가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고점 매물대를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트레이딩을 고려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은 이거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작년 12월에 제가 이거 소개해 드렸을 때 중순에 요때 이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는 게 맞지 지금은 초보자분들이 건드릴 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추세 매매나 돌파 매매 어느 정도 좀 숙련이 되신 분들이 손절 라인 이제 제대로 잘 잡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초보자분들은 건드리지 마시고 그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인생 주식 종목은 무슨 종목을 소개해 주려고 이렇게 앞에 종목들 차트를 얘기했냐? 사실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신라교육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일전에 동원 FMB라는 그 식품주 참치 김밥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 동원 FMB가 이제 그 참치 관련된 종목으로 좀 유명하죠. 동원 참치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때도 뭐 우리 그 영화배우 강동원 씨도 강참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정도로 이제 참치 관련해 가지고 대표적인 게 동원 FMB인데 신라교육은 이제 숨어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생 주식이 될 수 있을 만한 핵심 대박을 품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근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외인 주도로 움직이고 있는 건 맞는데 기관 수급이 이제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관 수급이 좀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제 차트가 본격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이제 한번 추세를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고점 대비해서 쭉 무너졌어요. 주가가 한번 이런 식으로 무너졌다가 바닥 따지기를 하고 어떻게 됐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평선을 정배열로 돌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신라교육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거래량 터진 양봉, 거터양을 통해서 주가를 밀어 올렸고 그러면서 한 단계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바로 1,500원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올려주고 횡보시켜주다가 돌파하면서 지금 쏘아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쉬는 구간 없이 그냥 이대로 쫙 밀어 올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지지라인 구축으로 본다라고 하면 1,500원까지 열어두고 분할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지금 12,030원에 종가 마감했는데 1,500원까지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분할 매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조정 나오면 이렇게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얘는 이제 그런 조정이 안 나올 가능성도 높은 게 뭐냐면은 신라교육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박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요건을 좀 갖추고 있는 게 일단 품절주입니다. 품절주는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신라교육은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공략을 해봐야 되고 리스크 역시 굉장히 큽니다. 리스크 큰 종목을 왜 알려주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리스크는 관리의 영역이에요. 리스크 크다고 해서 공략을 안 한다? 그러면은 대박주 영원히 못 잡는 거예요. 그럼 그 리스크가 어떤 거고 리스크를 어떻게 운영하고 리스크가 실제로 감내할 만한 리스크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신라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물량이 거의 67%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얘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되고 오늘 주가 좀 올랐으니까 뭐 2천억 정도 되겠죠? 2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 2천억도 실제로 안 되는데 대주주 물량이 67%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대충 해가지고 한 30% 정도 유통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지금 2천억에서 30%면은 뭐 한 3,400억 정도 유통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은 물량으로도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 묶여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적은 돈으로도 주가가 강력한 슈팅을 보여준다. 그리고 보통 대박주들은 대형주에서 터지지 않습니다. 중소형주들에서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뭐 3천억도 되지 않고 심지어 이제 2천억도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딱 요 정도면 또 너무 시총이 적으면 위험하거든요. 1,000억 아래로 떨어지는 건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1,000억은 넘어가면서 한 4천억은 넘어가지 않는 적당한 이제 2천억 아래의 종목으로서 지금 실적 기반으로 해서 차트가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기술적으로 하나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상승을 시키는 양봉이 떠줄 때 거래량이 터지고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을 축소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다 다시 이렇게 상승을 밀어 올릴 때 거래량이 다시 터지고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다시 죽어야 돼요.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는 어때요?
횡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는 뭐 여기 오늘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런 이제 횡보 구간에서 거래량을 죽이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트려주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지금 신라교육은 그거를 아주 잘 유지해주고 있고 그 조건을 부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이시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 주면서 거래량이 축소됐다가 다시 이제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점점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정비열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제 신라교육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있느냐만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1분기에 지금 매출이 늘어났고 지금 3분기 동안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88억에서 1265억, 1381억으로 매출이 점점 늘고 있고, 영업이익은 지난 분기에 좀 줄었다가 올해 이제 130억으로 늘고 순이익은 235억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PER 10배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하면 2,300억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1분기에 번 돈만으로도. 근데 지금 얘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 3, 4분기 뭐 적자 안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 번다라고 하면 이 기업은 주가가 지금 대비해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보율이 7,000%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돈은 어지간히 이제 쌓아두고 있고 부채 비율도 30% 수준이라 위험하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도 6천억 가까이 되는데 시총은 2천억도 안 돼요. 당연히 PBR이 0.2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고 PER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5배 아래로도 떨어질 걸로 예상돼요. 우리가 단순히 이제 PER이 저평가다, PB 저평가다라는 걸로만 따지고 들어가면은 사실 이제 PER이나 PBR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익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쌓여야 중요한 거지. 근데 얘는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분기상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역대급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을 찍어줬어요. 이게 실제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거든요. 이 영업이익 분야에서도 말도 안 되는 성장을 보여줬다. 부채 비율도 안정적이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작년 기준으로 3%, ROE가 3%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순이익률도 4% 정도. 근데 이건 작년 기준이고 올해는 지금 1분기에만 230억을 냈기 때문에 뭐 4, 500억 정도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올라가게 되겠죠. EPS 같은 경우에도 2,780원이 가장 이제 높을 때였는데 작년에 1,000원. 이제 2021년도 가장 이제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800원 근처를 올해 충분히 넘어갈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EPS 부분도 지금 역대급으로 1분기에 달성을 해줬다. 21년도 고점이 지금 15,500원 정도 되는데 뭐 15,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라교육이 배당을 굉장히 탄탄하게 주는 기업인데 배당 수익률이 뭐 적게 나오면 이땐 주가가 15,000원 막 갈 때라 3.7%고 4, 5%대 작년 같은 경우 5.76% 배당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워낙 주가가 싸기도 했고요. 올해는 좀 올라가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배당을 굉장히 성실하게 주는 그런 기업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네가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길래 그러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참치 사업하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양산업 시장 점유율 2등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동원 F&B의 동원그룹, 동원산업이 1등입니다. 2등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동원 F&B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업이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총 9천억이나 되고 신라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업계 2등인데 시총이 2천억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가 현재 매출 비중이 원양어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횟감용 참치랑 가공용 참치. 가공용은 이제 통조림 참치 얘기하는 거죠. 횟감용 참치 대부분이 이제 매출 비중을 차지해요. 그 다음이 가공용 참치고,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수산물 유통 쪽이 명태 참치. 여기 이제 유통 사업으로 35%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산물 유통이랑 참치 요거 이제 판매하는 걸로 대부분 매출이 발생한다. 거의 70% 넘게 매출이 거기서 발생한다 보시면 됩니다. 철강 사업이나 농산물 중개도 하고 있긴 한데 매출 비중은 적기 때문에 여기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참치 선망선이라든지 참치 연승선을 통해서 얘네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차이점이 뭐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치 선망 같은 경우에는 표층 유형을 하거나 이제 부유물 밑에 존재하는 참치 어군을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탐색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물 같은 거 있죠, 엄청 큰 거, 대형 그물 갖다가 어군을 둘러싸가지고 그물 아래쪽을 이제 쪼여가지고 어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치 선망, 그물망자 써가지고 하는 거고, 참치 연승어법 같은 경우에는 모리줄이라는 그 긴 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약간 낚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구를 물속에 들여가지고 고기를 살아있는 채로 한꺼번에 이제 낚아버리는 겁니다. 약간 이제 좀 최신식 낚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최첨단 설비의 이제 낚시라고 보면 될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이 참치 선망과 참치 연승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자세한 내용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고정시켜 놓고 같이 좀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어획된 거 있죠? 참치 연승선에서 한 거는 횟감용 참치 주로 이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치 선망에서 이제 끌어올린 거는 통조림에다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분기상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다. 작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매출이 거의 2배 뛰었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한 것도 모자라서 역대급 이익을 발표했죠. 순이익도 이제 200억을 넘게 발표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뭐 가장 강력한 이익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 비율도 문제가 없고 성장성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돌아섰고 차트적으로도 거래량으로도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그리고 품절주라는 거, 대주주가 많은 지분을 지금 보유하고 쥐고 있다라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최근에 신라교육이 또 공격적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단기 차입금 마련을 했거든요. 신사업도 이제 확장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최근에 참치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수산물, 유통 이런 쪽이 또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신라교육 전 또 이제 초대박 종목으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액 투자는 하기에 적합한 종목은 아니지만 하이 리스크를 감내할 자신이 있다, 그런 의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를 지고 한번 소액으로 신라교육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라교육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미리 돈 버셨습니다. 좋아요와 응원 댓글로 미리 감사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식장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